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하루 일당으로 10억 원을 줘도 내가 해줄 수 없는 일. 많이 바쁘다. 내가 운영하는 SNS를 통해서 DM이나 쪽지로 혹은 메일이나 메시지로 각종 강연이나 온갖 제안이 쏟아지고, 가을을 맞아서 강연도 특별히 많이 할 계획이라 거절하지 않고 가능한 모두 수락하기 때문에 일정도 빡빡하다.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응답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있고 지나간 요청도 꽤 있을 것 같아서 기억나지 않은 분들께 나도 모를 이유로 자주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철저하게 유지하는 루틴이 하나 있으니 바로 하루에 원고지 50매 분량의 글을 어떤 일이 있어도 쓰는 것이다. 내가 죽는 일이 아니라면 그 루틴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매일 원고지 50매 분량의 글을 쓴다는 건 나를 지탱하는 뿌리와도 같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 너의 하루를 내가 돈으로 살게, 10억 원 정도면 되겠지?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오늘 하루는 절대 글을 쓰면 안 돼. 라고 제안한다면 나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싫은데요? 라고 답할 것이다. 이건 숫자가 아무리 높아져도 내게는 타협이 불가능한 제안이다. 쓰지 않는 나는 내가 아니고 가장 귀한 가치가 글에 있기 때문이다. 에이, 글만 그렇지. 실제로 돈을 주면 다를 거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다. 할 수 없다. 자기만의 철학이나 뿌리를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애초에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물론 돈이 자신의 철학이나 뿌리라면 당연히 돈을 추구하는 게 맞다. 나는 그게 글에 있을 뿐이다. 곧 66일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이 나온다. 당연히 내 모든 것을 담았고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만 선택해서 농밀하게 압축했다. 삶을 모두 글에 바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런 글이 아니라면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으니까. 그런 이후에야 비로소 그렇게 나온 결과물에 기대를 품을 수 있다. 기대는 결코 쉽게 품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김종원 작가, 인문학, 자기계발 10억, 강연, 강의, 독서, 글쓰기, 사색. 진짜 무언가를 보는 세 가지 방법. 아는 만큼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보는 만큼 알 수도 있다. 보는 방법을 알아야 살아가는 나날이, 성장하는 나날이 될 수 있다. 내게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시처럼 쓰자면 이렇다. 나는 온갖 예술 작품이나 공간 앞에 서 있는 내가 아닌 내가 본 작품과 공간을 찍어서 남긴다. 나는 독서를 할 때 책에 쓰여 있는 글이 아니라 그 글을 부른 그의 삶을 사색한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 살았던 공간에서 그가 살았던 공간의 흔적이 아닌 그가 바라본 창밖 풍경을 감상한다. 진짜로 본다는 건 그냥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당신이 선택한 방향이 성장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걸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들 때 현명하게 선택하려면 고민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는 게 좋지만 남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주로 자신의 성장에 좋은 게 많지만 남을 힘들게 하는 것은 분노와 비난에서 시작한 것이라서 자기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선택을 한다. 그렇지만 어제보다 나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유가 뭘까? 복수와 통쾌에서 나온 부정적인 감정을 중심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건 타인을 아프게 하는 대표적인 감정이다. 키워드를 자신을 중심으로 바꾸는 게 좋다. 당신이 선택한 방향이 성장의 방향을 결정한다. 40 이후 더 큰 나를 만나는 7가지 태도. 1.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기쁘게 맞이하기. 40 이후에 만나는 모든 상황은 40 이전에 내가 하나하나 만든 것이므로 40 이후의 상황을 거부하며 무시한다는 건 그간 쌓은 내 삶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2. 소중한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기. 우리가 자주 절망하고 가끔 희망하는 이유는 절망은 지성이 필요하지 않지만 희망은 지성의 수준만큼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대한 소중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언어를 들려줘라. 그것이 너의 지성을 증명할 것이다. 3. 분노가 나를 찾아올 땐 잠시 멈추기. 40 이후에는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며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탄탄하고 유연한지 확인할 수 있다. 분노는 타인이 아닌 나만 힘들게 만드는 감정이다.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 점점 희미해지니 잠시 멈추며 내면의 성장을 이끄는 게 좋다. 4. 차분한 음성으로 부드럽게 말하기. 자신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허공에 선명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서두르거나 크게 소리치지 않는다. 지금 좀 부족하다면 최대한 차분한 음성을 유지하며 부드럽게 말하는 태도를 가져보라. 그럼 반대로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5. 상대방이 냉담하면 굳이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기. 40 이후 관계를 대하는 태도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 시간의 소비를 줄이며 선택과 집중에 힘을 쏟아야 더 큰 나를 만들 수 있다. 모든 사람을 다 안을 수는 없고 또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6.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기. 금식, 금주, 운동, 집중기간 이런 온갖 구호는 오히려 그 사람이 평소 자신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균 이하로 약한 것이다. 뭐든 적당히 즐겨야 소중한 것을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다. 7. 생각의 90%는 글로 쓰고 10%만 말하기. 늦어도 40 이후에는 글쓰기를 시작해야 한다. 글쓰기는 우리를 아래로 깊어지게 만들고 말하기는 옆으로 확장하게 해준다. 깊어지는 것이 더 힘든 일이니 생각의 90%는 글쓰기로 남기고 10%만 말로 하라. 그런 나날의 반복을 통해 우리의 세계는 확장하며 동시에 깊어진다. 아기랑 외출할 때 가장 듣기 싫은 8가지 말. 1. 아기가 배고픈가 보네. 배고파서 우는 것 좀 봐. 엄마가 밥도 안 줬어요? 에구, 얼마나 힘들까. 불쌍해라. 저기요, 악플로로 활동하고 계신가요? 방금 분유 먹이고 나왔거든요. 낯선 사람이 앞에 있어서 우는 겁니다. 정작 지금 배고픈 건 나라고요.
이 아기가 참 순하네. 그냥 놔둬도 알아서 크겠어. 엄마가 진짜 편하겠다. 요즘 엄마들은 세상 참 좋지.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눈에 다크서클 안 보이세요? 외출할 때마다 전쟁이라고요. 세상에 키우기 쉬운 아이는 없습니다. 3. 아기가 벌써 낯을 가리네. 조금 만졌다고 우는 것 좀 봐. 남자아이가 이러면 나중에 세상 살기 힘들 텐데. 제발 마음대로 만지지 좀 마세요. 남자 여자로 좀 나누지도 마시고요. 게다가 그렇게 가까이에서 쳐다보며 자꾸 만지니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4. 이 집은 동생보다 형이 잘생겼네. 눈이랑 코가 어쩌면 이렇게 예쁘니? 듬직하기도 하고 역시 형은 형이구나. 아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얼굴 평가 전문가세요? 왜 우리 아이들 외모를 평가하시죠? 그것도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오, 오늘 바람 불어서 엄청 추운데 아기가 너무 춥게 입었네. 에구구, 엄마가 양말도 안 신겼구나. 저기요, 지금 한여름입니다. 30년 만에 폭염이 찾아와서 온도가 36도를 넘었어요. 내 아이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6. 애가 벌써 스마트폰을 보네. 저러다가 나중에 중독이라도 되면 어째? 엄마가 더 놀아주면 될 텐데. 요즘엔 너무 아이를 쉽게 키워. 제발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시간 동안 함께 지내다가 겨우 10분 쉬고 있는 거라고요. 7. 에구 그랬어? 안 졸린데 엄마가 너 잠들게 하려고 유모차에 태웠구나. 불쌍해라. 졸리지도 않은 애를 엄마는 왜 자꾸 재우려고 할까? 우리 아기의 수면 시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접니다. 대신 재워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수면 교육까지 참견하세요? 8. 아기 혼자서 외롭겠다. 젊을 때 하나 더 낳는 게 좋은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하나 더 낳아서 키워. 아니 이제 우리 집안 계획까지 대신 세워주시는 건가요? 나중에 후회를 해도 제가 합니다. 게다가 우리 아기는 외롭지 않다고요. 물론 다 좋은 마음에서 나온 말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을 넘은 말이죠. 좋은 말도 자꾸 들으면 짜증이 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으면서 대답을 해주면 자꾸 더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며 나는 내 갈 길을 가면 됩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부모의 육아 철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어떤 일이 생겨도 지키세요. 아이를 사랑하는 당신의 원칙이 언제나 옳습니다.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 아기, 육아맘, 육아소통, 육아일상, 육아공감, 육아스타그램, 육아일기, 육아정보,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중3 데이, 자녀와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탄력. 어른이 되면 저절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어른의 마음을 가진 부모에게 배울 때 아이의 문제는 점점 나아질 수 있다. 기억하라. 세상에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없다.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1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 1시간 이전의 나와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 꿈을 꾸는 것,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뀝니다.